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가 21대였죠. 오늘 윤석열이가 국힘당 의원들 워크숍에 가서 뼈 빠지게 뜨겠다. 대통령과 하나가 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제발 거부권 행사할게. 재의결할 때 반란표 일어나지 마, 그런 겁니다. 대통령과 하나 되는 행보로 가자.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의 의미에는 한동훈이가 만약에 당대표 도전하면 내가 반대하면 찍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이가 오늘 또 오늘 우주항공청 출범이 있었어요. 이 우주항공청 출범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 좀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이라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판 나사예요. 나사. 미국의 나사라고 있죠, 여러분들. 한국판 우주항공청인데 이게 경상도 쪽에 이게 지금 현재 경남 쪽에 포진이 돼 있었고, 그때 이제 장제원이가 그리고 경남 도지사가 올라와 갖고 이거 통과시켜 달라라고 계속 징징거렸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게 반대를 좀 하다가 이거를 통과시켜 줬는데, 오늘 그러니까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출범식에 윤석열이가 가서 100조를 투자하겠다. 2045년까지. R&D 예산 깎은 놈이 누구죠? 연구개발비 깎아놓고 2045년까지 100조 투자를 하겠대요. 근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윤석열의 임기가 2045년까지인가요? 얘 임기 내년까지 아니에요? 뭘로 지가 100조를 투자합니까?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임기가 2045년까지예요? 2045년이 아니라 2045년까지 감옥에 있으려고 하나? 무슨 100조를 투자합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22대 개헌과 동시에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님이 25만원 민생지원금 이거 지급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죠. 민주당이 투트랙 전법으로 쓸 때 하나는 특검법, 하나는 25만원이라는 민생지원법을 했는데, 국힘당이 반대 이유가 왜 부자들한테 이 25만원 있으나 마나인데 이걸 지원하냐. 늘 보수가 얘기하는 차등지급, 산별지급을 얘기했는데, 그래, 니네 그렇게 차등적으로 지급할 거면 내가 보편적 지급 주장하지 않겠다. 차등적이라도 지급하자. 그러니까 이제 공을 다시 윤석열에게 던졌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애시당초 민생지원금을 풀 여력이 안 돼요. 예산도 팍팍 줄어들지. 이 25만 원 정도 차등 지급을 하려면 원래 전 국민한테 지원을 하려면 한 13조 정도 들거든요. 차등 지급하려면 뭐 한 반 아니면 또 3분의 2 하면 한 10조 정도를 줄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돈이 없어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민생지원법 지원금 이거는 차등 지원이라도 수용하겠다, 빤나 더 하자라는 하면서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이걸 수용한 자체가 뭐냐면요,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22대 국회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 물론 뺏길 일도 없어요. 25만 원, 그러니까 이왕 저거죠. 원래는 25만 원을 전 국민한테 나눠주자라고 했다가, 그럼 차등 지급할 거면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늘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민주당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번 주말에도 주권자 힘 모아달라. 22대가 시작되자마자 장애투쟁을 이어가겠다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에 28일 날 최상병 특검을 부결시킨 거에 대해서 항의 집회죠. 22대에서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여러분들 6월 1일 토요일날 오후 3시 장소 서울역 4번 출구 1호석 더불어민주당 해병대 예비대, 여기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있죠?
그대로 여러분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꼭 그 오셔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예, 4년 중임제 개헌 찬성이 58%다.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거예요. 뭐냐면 윤석열이가 임기 단축에 결국은 탄핵이냐 임기 단축 개헌이냐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그 기로했을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국회나 여기서 이제 개헌론이 4년 중임제 개헌이 통과가 돼도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되거든요.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는 국민들의 이게 뭐 의원 내각제 타령하는 일부 정치 장사꾼들이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이기 때문에 58%가 찬성한다는 거는 꽤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주말에 제가 없을 때 거의 뭐 스모킹건이 나타났네요. 보니까 이 런정섭과 통화를 했다. 이거는 불법이 확인되는 거죠. 런정섭과 3차례 통화를 했다. 이거는 그것도 개인 전화로 통화했다. 이거는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거부권 막바지에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5개의 법안 중에 세월호 피해 지원법 하나 빼고 전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역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고로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임기단축 개헌, 임기단축 개헌만 해도 윤석열이는 잘한 거예요. 1년 빨리 꺼지고 4년 중임제로 해주는 것도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이거 좀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이게 왜 탄핵 사유냐면요, 이종섭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서 국방부가 넘긴 다음에 그걸 다시 회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회수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경호처장과 했다라는 거예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경호처장과 통화를 하면서 언론에서는 작게 다루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조태용 안보실장과 김태효라고 제가 계속 꼭 집어서 얘기해줬죠. 김태효가 해병 임성근 해병 1사단장과 MB 정부 때 같이 몸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임성근을 왜 자르냐 이거에 경로했다. 이게 사실 이 경로를 하는 바람에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종섭과 윤석열의 통화에 의해서 박정훈 대령을 제대로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해임시켰다. 이게 밝혀질 경우엔 탄핵이에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경로 온 다음에 국방부 장관 런정섭이랑 통화한 다음에 박정훈 대령을 해임시켰다. 이 지시를 했냐 안 했냐가, 만약에 해임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수사단장을 해임시켰기 때문에 이건 탄핵 사유가 되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거의 개념이 없어요. 어떤 개념이 없냐면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대통령이 개인 편으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미국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 있어요? 미국 드라마나 아니면 그 백악관 같은 거 예전에 오바마나 뭐 바이든이나 도람프나 뭐 이렇게 나왔을 때 휴대폰 통화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대부분 유선 전화를 들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유선 전화를 들고 대부분 통화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보안. 유선 전화, 그러니까 무선 전화는 보안에 약하기 때문에 백악관이나 청와대 안에서는, 용산에서는 대부분 유선 전화를 써요. 근데 이런 모습 있죠. 윤석열이가 이런 개인 휴대폰 쓰는 이런 거는요, 진짜 이거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도청의 무방비예요. 도청의. 응?
그러니까 업무용 전화가 있어요. 업무용 전화는 도청 방지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도청 방지가 다 돼 있고 일단은 왜 그러면 대통령이 유선 전화를 쓰냐?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랑 윤석열이가 통화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윤석열이가 이래. 비서실에다 전화 거 대통령 국방부 장관 좀 연결해 줘. 이러면 비서실에서 국방부 장관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대통령실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나와주세요. 라고 하면 국방부 장관이 예, 저 런종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 국방부 장관 연결됐습니다. 라고 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 기록에 남는 겁니다. 대통령이 몇 날 몇 시에 용산의 전화기를 통해서 누구와 통화를 했다. 그렇죠? 다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개인 휴대폰은 5년간 안 써요. 5년간은 거의 개인 휴대폰을 쓰지 않습니다. 왜 개인 휴대폰을 왜 안 쓰냐면요. 그리고 거의 꺼놔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부분 5년간 전화기를 꺼놉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전화기가 켜져 있으면 윤석열의 과거 번호는 검찰청 출입 기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검찰청 출입 기자들도 윤석열의 개인 전화번호는 다 압니다. 그 정도면 나쁜 마음을 풀고 있는 도청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윤석열 전화번호가 발신이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당연히 확인을 하겠죠. 그럼 만약에 발신이 윤석열이가 평소에 개인 휴대폰을 갖고 다니면서 아직도 저렇게 개념 없이 전화기를 쓴다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이가 전화기는 도청되거나 추적돼서 윤석열이가 어디를 가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동선을 다 알고 있어서 대통령의 건강과 어떤 대통령의 일정은 국가 보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대통령의 건강과 어떤 그 동선은 국가 안보거든요. 제가 한 예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문자를 보낸 게 있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 때문에 문자를 보냈어요. 언제 답장이 왔는 줄 아세요? 응? 언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답장이 왔는 줄 아세요? 퇴임하고 답장 왔어요. 진짜로. 퇴임하고 나서 뭐라고 답장이 오셨냐면 전화기를 청와대에서는 사용하지 않다. 퇴임 이후 전화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문자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렇게 왔어요. 진짜로. 퇴임하고 나서 전화기를 이제 구형이 돼버렸잖아. 5년 지났으니까. 전화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문자랑 그게 넘어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5년 이후, 그러니까 5년 전에 내가 보낸 문자를, 왜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2012년부터 12년 전부터 우리가 대통령 만들려고 따라다니고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조금이나마 문재인 대통령한테 혹시나 흠이 되거나 잘못될까봐 아예 문재인 대통령과는 연락을 끊고 있었죠. 근데 5년 후에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이거는 개인 폰은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요. 이거는 어떤 전문가가 아니래도 진짜 도청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도람프나 시진핑도 다 옛날에 그 도청당하고 그랬었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그만큼 여러분들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사적인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사적으로 개인 폰을 쓴다는 거는요.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는 사람들이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럼 김건희는 공용폰 쓸까요? 안 써요. 그쵸? 김건희는 더 사적인 폰으로 써갖고 최재형 목사랑 카톡 주고받는 인간이에요. 대통령이랑 같이 다니는 인간이 개인 폰 쓰고 다니는데 김건희가 보안에 더 취약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번에 디올백 받을 때도 최재형 목사랑 사적으로 문자 나누고 그랬던 거 지금 다 공개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결국은 근데 국민의힘은 이걸 뭘로 쉴드를 쳐주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소통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대요. 이 대통령의 개인폰은요 은밀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대통령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보안의식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논평을 하면 대통령이 개인폰으로 국방부 장관이랑 통화하는 자체가 대형 사고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랑 통화하는 자체가 대형 사고고, 대통령은 원래 통상적으로 유선 전화를 사용해야 되는데 감추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사적으로 휴대폰을 쓰는 겁니다. 응?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개인폰 왜 쓰겠어요? 대통령이 누구랑 통화했는지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은 거죠. 응? 무언가 감추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응? 업무 관련해서는 절대 사제폰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검사 시절부터 사용했던 번호예요. 응?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방송 3일간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일어날 것이다. 중간간부라는 것은 차장급, 부장급 인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중앙지검 1에서 4차장 등 새로 정비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일단 김건희 사건은 뭉개고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같이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들였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 3부장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3부로 발령난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쵸?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이거는 김건희 특검 대비하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 대비해서 김정숙 여사 또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샅샅이 뒤진 다음에 김건희 특검 때 물타기에서 김정숙도 특검하자 그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의 일환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1번 2번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시타타파의 심층분석을 들으면 뉴스가 쉽지요. 귀에 쏙쏙쏙 들어오시죠. 기사만 봐도 이 뉴스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사의 이면이랑 중요한 뉴스들이 뭘 얘기하는지 그렇게 좀 보여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지구당 부활카드 들고 지금 현재 한동훈이가 지구당 부활을 하자, 이게 정치개혁의 실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윤석열과 맞서기 위해서는 지금 현직들은 친윤들이 많잖아요. 그쵸? 지금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애들은 친윤 세력들이 아무래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떨어진 애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떨어졌잖아요. 수도권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을 많이 지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나중에 맞서기라도 하거나 다음 차기 대권을 노릴 때는 자기 편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좀 힘있는
어떤 원외 위원장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구당 부활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지구당이라는 게 왜 없어졌었냐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2002년도 대선 때 이회창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차떼기 기억나시죠? 차떼기로 지구당에다가 돈 뿌리다가 걸린 사건이에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때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때 작살난 게 검사들이었어요. 이걸 작살난 게 검사들이었는데 검사 출신 한동훈이가 지구당 부활을 지금 들고 나왔어요. 이걸 정치 개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는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어떤 지구당 부활은 왜 양날의 검이냐면 이건 민주당에서도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당이 부활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많은 의원들이 현재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원외 위원장보다는 원내 300석 중에서 17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배지를 안 달고 있는 사람보다, 그렇죠? 대부분 뭐 그 경상도나 대구 요쪽에 대부분 낙선자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배지를 달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지난 21대 때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원외 위원장들이 많았죠.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원외 위원장이 많았어요. 왜냐면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대승을 했는데 대부분 친문 세력들이었잖아요. 친문 세력들이 대부분 당선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당 부활 카드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 지구당의 원외 위원장은 사무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 현재 자기 지역구의 지구당이나 그런 걸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정치자금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왜 민주당에서도 지구당 부활을 왜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거는 타협으로 통과가 될 것 같은 게 저는 왜 그러냐면 현직이 유리해요. 아무래도 지구당이 없다라고 얘기하다 보면 그 지구당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지역구가 만약에 그 뭐 종로다. 내가 종로의 국회의원이지만 지역 위원장은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현직 입장에서는 나를 잡아먹을 호랑이 새끼를 키우게 되는 거거든요. 응? 나를 잡아먹을 호랑이 새끼를 키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직들은 이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겠죠. 근데 뭐 또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지구당이 만약에 부활된다 그러면 신인 정치인들이 그 지역 지구당에 가입을 해서 그 지역에서 정치하는데 좀 수월하고 사람들이 좀 활동하기는 좋겠죠. 아마 이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만약에 지구당 만약에 부활한다라고 하면 뭐 둘 다 찬성을 할 거예요. 이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어떤 이게 근데 장단점을 좀 얘기할게요. 신인 정치인들이 조금 더 이름을 알리거나 지역 활동하기에는 용이하다가 지구당 부활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냐면요. 그 지구당에서 그 지역구의 일을 현안들을 해결을 해주면서 불법적으로 금품수수나 불법적으로 돈이 좀 불법 정치자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없앴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구 안에서 자기 지역이니까 민주당 지구당이든 국힘당 지구당이든 두 쪽만 로비를 하면 만약에 어떤 내가 건설업자인데 인허가가 여기서 죽어도 안 떨어져. 근데 민주당 지구당과 국민의힘 지구당만 구워 삶으면 안 나올 허가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지역 토우 세력들과의 유착 관계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뭐
정치의 어떤 시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 어떤 손해 볼 건 없어요. 그리고 이 지구당이 부활되면 뭐가 그 좋아지냐면 당 대표의 힘이 세져요. 당 대표의 힘이 되게 세져요. 왜 그러면 중앙당에서 지역구에다 지역 지구당에다가 돈도 내려주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앙당은 돈이 많잖아. 민주당 중앙당에서 각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당에서 돈을 내려줄 수가 있거든. 근데 거기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비리가 좀 잘못되고 그런 것만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런 거 관리만 좀 잘하면 뭐 좋은 점, 나쁜 점 뭐 다 있겠죠. 예. 그다음에 요거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검사 탄핵 결과가 기각이 나왔어요. 안동환 검사,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선욱 씨 간첩 조작 사건, 그 다음에 보복 기소 그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사상 첫 검사 탄핵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헌재에서 이걸 기각을 해버렸어요. 5대4로 갈렸는데 저는 좀 이 재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요 5대4가 아니라 3대2대4예요. 3대2대4.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그러니까 위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이에요. 헌재 재판관들 9명 중에서 이 권한남용이 안동환 검사는 어떤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9명 중에 6명이에요. 근데 탄핵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생각하는 6명 중에서 2명이,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법률은 위반했지만 탄핵까지 갈 정도의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는 이상한 논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분명히 이 안동환 검사가 이 기소나 이런 것들, 보복 기소나 이런 것들은 잘못돼서 검사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위법한 행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6대3이 나와야 되는데 이 위반은 맞지만 탄핵이 아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탄핵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 3의 반대를, 원래부터 반대를 했던 3명에 플러스 2가 돼갖고 5대4로 뒤집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법한 건 맞다가 6, 아니다 3, 위법한 건 맞지만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6명에 속해 있던 2명이 일로 가면서 5대4가 된 거예요. 이건 뭐가 문제냐? 응? 결국은 검사가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유성은 간첩이다, 끝까지 쟤는 뭔가 비리가 있고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보복 기소까지 했는데, 검사 탄핵이 기각이 헌재에서 되는 바람에 앞으로 검사들은 공소권 남용을 부추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판례로 남는다고요. 이게 판례를 남다 보면 검사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 검사는 유성 씨가 간첩 혐의가 무죄 선고가 된 거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공소권을 또 기소를 하면서 남용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잖아요. 웬만한 위법 행위는 수사조차 받지 않아요. 검사들을 누가 수사합니까? 검사의 위법 행위를 누가 수사를 해요? 아무도 수사를 안 하잖아요. 현재 안 검사는 헌재에서 검사 탄핵이냐 아니냐라는 이런 중대한 어떤 재판을 받았지만 검찰 안에서는 어떠한 감사나 징계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도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이 안동환 검사를 처벌할 수 있었던 게 검사 탄핵이었거든요. 이것마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헌재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부추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을 정광석화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 기소권 중에서도 공소권과 기소권을 또 분리를 하고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건 쪼개면 쪼갤수록 상호 견제가 되는 것이고 권력의 힘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거에 멈추면 안다고 기소에서도 공소와 기소를 또 쪼개야 돼요. 그래서 기소하는 검사, 그 기소가 잘못되면 공소를 유지하지 않는 검사. 그러니까 공소검사와 기소검사가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만들어야 된다.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검사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는 걸 봤잖아요. 민주당은 판사 탄핵도 해야 됩니다. 헌재 판사도 탄핵을 해야 돼요. 이따위로 판사들은 탄핵당하지 않으니까 검사나 판사나 한솥밥을 먹는 거예요. 검사나 판사나 법 위에 있지 않고 검사나 판사나 국민 위에 있지 않아요. 잘못을 결국은 헌재가 감싸준 거거든요. 잘못을 감싸주는 것도 탄핵감입니다. 헌재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를 헌재에서라도 바로 잡으라고 마지막 대한민국 최종 헌법기관입니다. 판사도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대 국회 얘기 좀 할까요? 1번하고 2번은 조금 이따 할게요. 네, 21대 국회를 얘기하면 윤석열의 거부권 정치, 그렇죠? 그나마 윤석열의 거부권 정치로 여소야대를 사실상 겨우겨우 막아냈던 윤석열 정부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됐지요. 결국은 거부권이라는 건 내부 균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 말이 여러분들 틀리나 보십시오. 민주당은 21대에서 윤석열이가 거부했던 모든 법안들을 최해병 특검이나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안들 있죠. 양곡법, 간호법, 방송법,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전세 사기 특별법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차곡차곡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고 거기에 거수기 노릇을 하는 국민의힘이 있을 것이냐. 이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뚝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의 뚝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윤석열은 도저히 국힘당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오늘 국힘당 워크숍에 가갖고 당과 대통령실은 하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내후년에 있을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윤석열 파리하면서 지방선거 치르려고 하겠습니까? 지방선거는 윤석열 집권 4년 차입니다. 윤석열과 멀리하면 할수록 당연히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지자체장, 기초장체장, 광역단체장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러 가지 중요한 특검들 있죠. 먼저 개혁적인 거, 아마 검찰개혁법도 민주당이 아마 수사기소분리나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면 그것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윤석열은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윤석열이의 거부권 정치는 사실 어제까지였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범야권이 189석에 국민의힘 2중대 개혁신당이 있지만 개혁신당 안에는 저런 게 있습니다. 또 얘네들은 국민의힘 2중대는 맞아요. 그러나 반윤석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범야권이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반윤석열 연대는 192석. 그쵸? 반윤석열 연대는 192석이 되는 거고 범민주진영은 189석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 단독은 171석. 왜 그러냐면 국회의장은 한 석을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범야권 세력은 189석이, 그리고 반윤석열 세력은 192석이 되겠죠. 이제 결국은 민주당은 특검법을 강행, 그 다음에 국정조사 강행, 여러 가지 강행을 하면 저쪽은 거부권으로 맞서는데 언제까지 거부권이 통과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지켜봐야 될 거고, 시간은 누구의 편이다? 민주당의 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 5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날짜상으로는 5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된 것이고요. 6월 5일 날 이제 개원을 합니다. 그 개원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22대 당선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서 일단은 국회의장을 뽑고요. 그 다음에 국회 부의장을 뽑는데 그날 다 일정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다 국회 개원 선서와 22대 국회, 그다음에 국회의장을 뽑고 부의장을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이 양당에 추천을 해갖고, 그다음에 어떤 의장단, 그다음에 뭐 사무총장 이렇게 해갖고 국회의장단이 먼저 꾸려지고, 이제 의장은 이제 상임위 배분이나 그런 것들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제 이미 받았고 5일날 다 제출받으면 상임위를 분배를 하고, 이제 상임위원장은 각 의원들과 그 상임위에서 나누는 거고, 상임위원장은 6월 7일까지 법정 시한은 왜 3일 안에 상임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5일 날 개원하니까 6월 6일, 7일, 8일 이 3일간 상임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 6월 7일 안에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이제 사실상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것은 상임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아직 국회의장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각 정당별로 이미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법안은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안을 발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여러분들 민생개혁 1호 법안, 민생위기 특별조치법 해갖고 여러분들 전 국민들에게 돈 나눠주는 거 있죠. 그래서 민생개혁 1호 법안을 현재 통과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은 두 개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냈어요. 민생과 개혁. 민생은 전 국민 25만 원씩 나눠주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개혁 1호 법안에는 해병대원 특검법, 뭐 최상병 특검법이 아니라 정확히 그 법안 이름은 25만 원 나눠주는 법안 이름은 민생위기 특별조치법.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고, 그 다음에 개혁법안 1호는 해병대원 특검법. 이렇게 민주당이 냈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 대표 발의는 박은정이 했고요.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랑 뭐 같이 했는데, 요거 이제 22대에서 이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민생은 민생위기 특별조치법, 개혁은 해병대원 특검법, 그래서 1호 법안으로 냈고요.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먼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한동훈 특검법은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는 게 나중에 일어날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한동훈 특검법은 여러분들 법안을 발의는 할 수 있어요. 법안을 발의를 한 다음에 만약에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사위를 통과해서 법사위 상임 소위를 거쳐서 법사위, 그 다음에 본회의로 가는 거라서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그러니까 발의만 한 거예요. 발의를 해서 본회의까지 가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죠. 그렇죠?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발의만 해놨지 굳이 저거를 빨리 진행한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언젠가는 되는 거죠. 발의만 해놨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조를 해갖고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키고,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본회의까지 가면 본회의에서 투표로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되는데, 제가 뭘 지켜보냐면
결국은 한동훈과 윤석열이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넜잖아요. 과연 여러분들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윤석열이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동훈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것도 내기하면 재밌겠죠. 그쵸? 윤석열이 과연 한동훈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나 이게 굉장히 궁금해. 그쵸?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과연 만약에 한동훈 특검법을 만약에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죽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게 민주당이나 그 조국혁신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해서 저건 나중에 한동훈과 윤석열이 정말 나중에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들이받을 때,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이제 진짜로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선긋기를 할 때, 그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손을 잡고 차도살인을 하면 되는 거야. 윤석열의 손을 빌어서 한동훈을 치는 거죠. 그쵸? 조국혁신당이 자연스럽게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으르렁대고 진짜 대놓고 전면전을 펼칠 때 한동훈 특검법을 딱 발의하면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재밌겠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저것도 나중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는 꿀잼 각이죠. 그래서 22대 이제 국회가 여러분들 시작했죠.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이제 민주당은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21대 국회 여러분들이 얼마나 민주당의 반명계들에 의해서 일명 수박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했죠, 여러분들. 그쵸? 너무너무 답답해갖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개혁 공천에 의해서 기대가 되는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이 시작하자마자 그냥 포문을 열어버렸어요. 개헌날 최혜병 특검 올려버리고 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민생 25만 원 지출해라, 내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사실 민주당이 포화를 쏘아 올렸습니다. 과연 쟤네가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들을 봐야 되고, 일단 특검법으로 포문 열고 강공을 예상했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보면 두 가지를 유추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특검법을 올렸다는 거는요, 법사위나 운영이나 가방이나 행안위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22대 국회는 뭐 일하는 국회니 이런 헛소리를 한다든가, 만약에 어떤 협치나 이런 타령을 하면 시작부터 특검법을 올리지 않겠죠. 만약에 민주당이 협치 타령하고 또 21대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민주당이 특검법부터 올릴 일이 없죠. 특검법을 올리면 강대강으로 민주당은 부딪히겠다는 사실상 선전포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도 민주당이 개헌과 동시에 특검법을 발의를 했다라는 것은, 폼을 열고 강대강으로 간다는 것은 6월 7일 안에 상임위 구성이 안 되면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사실상 책임지고 책임 정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다. 그리고 그 원구성 협상의 속도전을 낼 것이다 라는 게 의미 있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은 딴 거 없어. 제가 조국혁신당에게 부탁할게요. 검찰만 조져.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성공이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당연히 같이 가야 되고, 여러 수많은 갈라치기 세력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절대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국혁신당은 검찰만 조지면 돼요. 조국혁신당은 검찰만 조지면 됩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랑 싸우고
조국식 혁신당은 검찰만 조져도 박수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검찰 개혁과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님이 과거의 검찰 개혁의 미연의 완성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됐으니까 속도감 있게, 속도감 있게 검찰 개혁 조지면 됩니다. 민생과 윤석열과의 싸움은 민주당에게 맡기면 돼요. 조국 혁신당 딴 거 없어. 검사들만 조져. 저는 그 검사들 조지다가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붙으면 그때 한동훈 특검법 발의된 걸 갖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그냥 무조건 윤석열 검사만 조지면 돼요. 대정부 투쟁하고 검사 독재 정부만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뭘 해야 되냐면요. 빨리 현재 여러분들 방통위원장 누구예요? 민주당 의원님들 내 방송 보면 잘 적어. 김용일이잖아. 김용일. 지금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가고 있잖아. 이 자체가 위법이잖아. 지금 김용일이가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그러냐면 김용일이가 지금 MBC 문화방송의 사장을 바꾸려고 지금 유일하게 MBC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MBC가 살아있는데 이 새끼들이 22대가 민주당이 이제 강공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박문진 사장을 어떤 이사진을 교체하려고 작업을 해요. 이사진을 교체하려고 작업을 하니까 민주당은 현재 2인 체제 방통위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지금 이 자체가 불법이고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바로 탄핵을 하십시오. 지금 2인 체제로서 여러 가지 이거 5인 협의체거든요. 원래 방통위는 5인 협의체인데 2인 체제로 여기저기서 공영방송을 지배를 하려고 하는 이 자체를 민주당은 22대 국회 과방위가 나오자마자 김홍일 탄핵을 날려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과방위원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과방위원장 탄핵과 동시에 민주당은 바로 발빠르게 올해 안에 검찰개혁 완수해야 돼요. 올해 안에 검찰개혁 끝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을 수사와 기소 분리는 기본이고 수사 기소 분리는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기소 검사와 공소 검사를 또 쪼개고 그러면 나머지 수사 공백은 어떻게 하냐?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 중수청을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수청을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중수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중수청을 국회로 총리 이하로 두고 여러 가지 막 나눠요. 중수청은 총리 산하로 두고 권한을 집중시키면 안 돼요. 경찰, 공수처, 중수처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중수청은 국무총리 산하, 그 다음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행정부 소속으로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짜놔야 돼요. 공수처는 독립적인 기관이고 공수처 수사 독립적으로 하게끔 해주고 중수청은 총리실 산하로 놓으면 국회가 총리를 압박을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국회에다가 놓고 싶지만 국회 행정부 조직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총리실 산하에다 놓되 총리실에서 엉뚱한 중수청을 조정하거나 그러면 국회에서 조져버리면 되니까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은 해야 돼요.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왜 실패했나? 딴 거 아니에요. 개혁의 대상을 적폐청산의 도구로 써서 그랬다라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 있죠. 기억나세요? 저는 그게 가장 뼈아파요. 우리가 너무 순진해갖고 박근혜 이명박 구속시키면 우리가 막 한때 윤석열을 응원하고 박영수 특검에게 막 꽃다발 보내고 화환 보내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쵸? 기억나시죠? 우리나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정의로운 검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명박 잡는데 너무 혈안이 돼 있고 박근혜 국정농단 잡는데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개혁의 주체를 적폐청산의 도구로 쓰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와서 문재인 탓하는 사람들은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라. 그때는 당신들도 다 윤석열 응원했고 다 박영수 특검 응원하지 않았냐. 그 당시에 박근혜 구속시키고 이명박 구속시킬 때 우리는 검사들 얼마나 응원해줬냐. 이제 와서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식으로 하면 그런 이중성은 보이면 안 된다. 우리가 속은 거는 억울하지만 또 속지는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광석과 같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개월 안에 검사들 저거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고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나국상이 사실상 엄청난 말실수를 했습니다. 나국상이 여러분들 어제죠. 임기 단축 대통령 결단 필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죠. 탄핵보다는 우리 국민들은 탄핵을 외치고 정치권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논해야 된다. 기억나세요? 우리 국민들은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정치권에서는 너 탄핵당할래? 1년 그만 빨리 내려오고 개헌할래? 받아들일래? 이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결국은 윤석열의 인기가 없다 그러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2026년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처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상징성이 이 윤석열 1년 임기 단축하는데 그때는 이제 대통령은 아예 존재감 없는 윤석열은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허건날 소주만 들이키고 있고 소맥 말아먹고 그냥 용산에 퍼질러 있을 때 그때 이제 정치인들이 나서는 거죠. 이렇게 나가다가 정말로 국정에 동력이 없고 대한민국 지금 국가가 위기 상태로 올 수 있으니까 모종의 이거는 다들 물밀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년 정도 되면 최혜병 특검의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 가지 김건희 특검이니 최혜병 특검이니 여러 가지 그게 저는 통과된다라고 봐요. 통과돼서 이제 결과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결국 이제 윤석열 탄핵 사유는 쌓이고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이제 광장에서 여러분들이나 나는 윤석열 탄핵을 외칠 테고 그 윤석열 탄핵을 외칠 때 국민의힘도 이제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국민들 성남 민심이라는 거를 보면서 서서히 윤석열 이렇게 가면 국민의힘까지 다 같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결국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1년 조기 퇴진을 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나경원한테.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고 권난동이 또 제일 먼저 난리 쳤어요. 권난동이는 눈치가 빨라요. 나국상이 임기 단축 대통령 결단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권난동이 개헌 통한 윤석열의 임기 단축은 사실상 정치적 탄핵이죠. 그렇죠?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 민주진영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국정이 탄핵이라는 국민들 어떤 불안감이나 좀 혼란이 있어요. 경제 탄핵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국정 어떤 공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도 불안하게 되고 외교 안보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침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탄핵이라는 그 카드를 끝까지 정치권에서는
쓰려고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탄핵을 외치면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럽게 탄핵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국민의힘도 100만 명이 이제 다시 또 광화문 광장에 모여갖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 결국 국민의힘도 이러다가는 우리도 죽겠다, 빨리 윤석열 끌어내리자, 10명만 합의해주면 탄핵이 되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탄핵 카드를 쥐고 있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이제 도관에든 쥐잖아요. 응?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뜻을 모았다라는 뉴스들이 막 나오면 윤석열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는 이제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1년 너 빨리 내려올래? 아니면 너 1년 내려오고 개헌 받아들일래? 아니면 다음 달에 바로 탄핵을 할까? 응? 저야 뭐 지금은 이 마당에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새끼가 아닙니다. 이 새끼는 탄핵 가야 돼요. 이게 그런 정신머리가 있는 새끼면 거부권 행사도 안 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면 윤석열은 지 스스로 물러날 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우리랑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을 세게 외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의힘도 벌벌 떨어갖고, 예전에 기억나시잖아요. 민주당 123석 갖고 박근혜 탄핵했었잖아요. 그쵸? 123석 갖고 박근혜 탄핵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는 뭐 반윤연대가 192석인데요.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마 벌써 나경원 입에서 나온다는 거는, 지금 나경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다음 차기 국민의힘 뭐 당대표 후보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나경원, 그 다음에 원희룡, 그 다음에 윤상현, 그 다음에 유승민, 한동훈,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제 좀 있으면 헤어질 결심한 이미 한 사람들도 많고, 뭐 원희룡이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헤어졌지만 안 헤어진 척한 친한 척, 나경원은 이미 그 마음은 헤어졌는데 이별 통보를 못한 상태예요. 제가 한 명씩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줄게요. 나경원은 진작 윤석열과 헤어졌는데 이별 통보를 못했어요. 혹시 불이익 받을까봐. 원희룡은 헤어지고 싶은데 못 헤어지고 있어요. 양평고속도로나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그래서 친한 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희룡은 이미 헤어지고 싶은데 친한 척 할 수밖에 없는 사이. 그 다음에 윤상현이는 친한 척 했다가 지금 총선 끝나고 당선되니까 이제 헤어져야지 마음 먹은 놈. 굉장히 총선 때만 윤석열 이용하고 총선 끝나니까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놈. 유승민이는 원래 싫어했던 윤석열이고, 원래 진작에 시작과 동시에 헤어졌던 놈. 한동훈이는 이제는 형님 버렸어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랬다간 자기 뒤질까봐. 한동훈이는 싫은 척도 좋은 척도 못하는 입장. 한동훈이는 싫은 척도 좋은 척도 못하는 입장. 그쵸? 홍준표는 아직까지 이 새끼한테는 조금 빼먹을 게 있어서 감싸고 있는데 분위기 역풍 맞는 놈, 눈치 없는 놈. 아직까지 대통령이라서 좀 감싸면 뭔가 콩고물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어디서 자꾸 시베리아 바람만 불어서 뒤통수 맞고 있는 놈, 눈치 졸라게 없는 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오늘 1부 여러분들 오랜만에 주요 뉴스와 좀 밀렸던 그 뉴스들 한 방에 여러분들 좀 정리해 드렸고요. 네, 1부는 여기까지 녹화. 네, 여러분들 드디어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언론에서도 좀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 현재
민주당 법사위 화려합니다. 법사위 정청래, 박지원, 조국 신당의 이성윤, 김용민, 대박이죠. 불러줄까요, 명단? 법사위 명단을 좀 불러드릴게요. 법사위 박지원, 서영교, 정청래, 김용민, 장경태, 박균택은 누구냐면요, 검사 출신이에요, 이분도. 그 다음에 이건태 누구냐면 대장동 검사예요. 대장동 검사,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고, 이번 검사 출신 박훈택과 대장동 변호사로 이건태 법사위에 배치됐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건태 변호사는 고양지청장도 하셨고, 대장동 변호사도 하셨고, 검사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박균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성윤. 법사위원장은 이제 뽑겠죠. 뽑으면 제가 볼 때는 정청래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투표를 하면 아무래도 민주당, 그러니까 현재까지 확실시 되는 게 박지원, 서영교, 정청래, 김용민, 장경택, 박균택, 이건태, 이성윤 8명이 된 거예요. 법사위가 총 18명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성윤, 조국 신당 뭐 하면 이제 민주당이 되는 거겠죠. 이제 선출은 이제 투표로 하는 거고요. 라인업 죽이죠. 박지원, 서영교, 정청래, 김용민, 장경태, 박균택, 이건태, 이성윤. 박균택, 이건태, 이성윤은 검사 출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마 7일까지 배치를 끝내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추미애가 들어갔다는 걸 봐야 돼요. 운영위원회는 추미애, 고민정, 박수현, 윤건영, 이소영, 강유정, 노종면, 윤종균, 정진욱, 곽상언, 부승찬, 송재봉, 임광원, 서미화. 좀 이상하죠? 운영위를 더 집중했죠. 그쵸? 운영위를 더 집중했죠. 왜 그러냐? 김건희 특검이 있어서 그래요. 추미애 의원을 운영위에다가 투입한 것은, 추미애를 운영위에다가 투입한 것은 운영위원장이 되겠죠. 운영위원장에다가 투입한 것은 김건희 특검 대비용이에요. 김건희 특검 대비용. 대통령실을 관할하니까 김건희 특검 대비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민정이나 박수현, 윤건영, 여러분들은 요 3명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원리를 잘 알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고민정, 박수현, 윤건영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봤잖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서 대통령실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고민정, 박수현, 윤건영은 대통령실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투입을 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법률가 이소영, 여기에 강유정 민주당, 그 다음에 노종면, 그 다음에 윤종근, 정진욱은 누군지 아시죠?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 중에 측근. 그 다음에 곽상언 변호사, 그 다음에 부승찬, 송재봉, 임광현, 서미화,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인사에서 보면요, 운영위와 법사위는 전투력이 높은 사람들, 전투력이 높은 사람들을 배치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 법안은 당연히 법사위에서 발의를 하게 되고, 대통령실을 운영위에서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추미애 국회의장 좀 아쉬움이 좀 덜 하죠. 그렇잖아요.
대통령실 조질 때 어떻게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윤석열을 조지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국회의장이 추미애 장관이 안 돼서 아쉽지만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을 조지는 거는 추미애 위원장이. 1차 상임위 배치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1차 상임위 배치니까 여기서 조금 또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는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실 분이잖아. 그치?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실 분이니까 외교 사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야지.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실 분이 저쪽 가갖고 문체위 가갖고 너 뭐 했냐 막 이런 거보다 대통령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외교위원장 같은 거 만약에 하시면 근데 당대표랑 외교위원장 겸직이 안 되니까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데 가갖고 이제 해외에서 누구 오면 만나고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외통위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근데 현재 민주당은 1차 발표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발표하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발표하는 거죠.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미 의원들에게 1지망, 2지망, 3지망 받은 다음에 원내대표가 배정을 한 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개혁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상임위를 배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삼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이 될 거예요. 상임위원장이 아마 3선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좀 보여주고 싶은데 좀 불러줄게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안 보이는 이게 잠깐 여러분들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눈 좋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확대를 해볼게. 여기 봐봐. 법사위 박지원 5선, 서영교, 정청래, 김용민, 장경태, 박근택, 이건태, 이성윤, 정무위, 이인영, 민병덕, 박상학, 이정문, 천준호, 김남근, 김용만, 김현정, 그 다음에 이강일, 한민수, 기재위, 김태년, 윤호중, 정성호. 기재위는 예산 관리하는 거라서 최기상, 김영환, 박흥배, 그 다음에 안덕월, 인강의 정명선, 교육위, 진선미, 박성준, 김문수. 여기는 진선미가 하겠네. 3선이니까. 3선, 그 다음 과방위, 정동영, 이학연, 고민정, 최민희, 김은영, 노정명, 이정현, 이용기, 조인철, 황정아, 외통위 맞나요? 조정식, 윤우동, 이재명, 홍기원, 위성락, 이재강, 차지호, 국방위, 추미애, 안규백. 여러분들 여기 운영위는 겸직이 되는 거라서 그래요. 운영위는 겸직이 되는 거라서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추미애, 안규백, 김민석, 박범계, 한정혜, 허영, 박선홍, 부승찬. 간사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간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안위를 좀 보세요. 이해식, 김성애, 모경종, 박정현, 양부남, 이상식, 임미애. 이 행안위도 중요한데,
운영위는 겸직이다. 그것만 알고 농해수위 농해수위 윤중 이모선 그다음에 산업위 김한규 이용선 장철민 허종식 곽상원 그다음에 좀 보세요 이름 송재범 오세희 이재관 정진욱 그다음에 복지위 남인순 서영석 이수진 노동 김남희 복지 김희연 박승희 서미화 장영선 환노위 이계호 강득구 신영대 김대신 박희철 이용우 정윤호 국토위 민홍철 이준석 복기왕 이소영 전용기 한준호 김기표 잠깐 과방이 어디 갔어? 과방이 정동영 이하영 고민정 최민희 여기 김현 최민희 다 들어갔네. 김현 최민희 다 들어갔네. 노종면도 들어갔네. 다 들어갔네. 과방이도 빵빵하네. 운영위는 겸직이니까. 정보위는 박지원, 이인영, 위성락, 정보위도 겸직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이제 이게 1차 배분안이고요. 이게 1차 배분안이고 여기서 이제 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건 겸직이에요. 운영이나 저기 정보위는 겸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지원은 법사위에도 있고 정보위에도 있고 추미애는 운영위에도 있고 국방위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이면 10대예요. 잘 안 보여요. 저도 잘 안 보여요, 사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최상병, 그러니까 추미애 운영이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 대비 법사위에는 친명계. 왜냐면 최상병 특검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왜 민주당이 운영위원회에다가 화력을 집중했냐면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전부 대통령실 조져야 되잖아. 그쵸? 전부 대통령실을 조지는 거 아니야. 전부 김태효나 경호처나 다 조져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운영위를 결국은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대비해서 추미애가 운영위로 가 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좀 내다봐야 될까요? 그럼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삼선들이 아직 전현이나 이현주 이런 분들이 배치가 안 되면 이분들은 나중에 지금 법사위로 갈지 어디로 갈지 이게 1차예요. 1차. 아직 그 완벽히 된 게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고 여기 안에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은 6월 7일 날 안에 민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될 겁니다. 현재 요렇게 뼈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 구성은 국회법에 따라서 할 것이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다 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다 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이 뺏기고 법사위 뺏기고 국회의장 뺏기고 과방이 뺏기고 민주당이 과방이 양보 안 하거든요. 행안위도 양보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5개만 갖고 있어도 저것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것들이 아마 니들 그럼 다 먹어 그렇고 또 지방선거 이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는 우리가 책임질게. 그리고 다 가져오면 돼요. 예전같이 아니야 역풍이 무서워 안돼 니네가 가져 이게 아니라 18개 다 가져라 씨 그러면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면 갖고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연임이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민주당이 여러분들 의총을 했는데 지금 당원 당규를 개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당원 당규를 살펴를 봤는데 원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은 대선에 나가야 되는 사람은 대선 1년 전에 사실상 당대표 자리를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쵸?
대선 1년 전에 당대표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께서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 연임을 하시면 언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 그러면 정상적으로 윤석열이가 탄핵이 안 당할 경우에 정상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 나가려 그러면 2026년 3월에 사퇴를 해야 돼요. 요거는 제가 잘 풀이를 해줄게요. 연구 많이 했어요. 뭐냐면 왜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개정을 추진하나 봤더니 이재명 당대표께서 8월에 당대표가 만약에 연임을 하게 되면 대선이 여러분들 2027년 3월에 열리잖아. 2027년 3월에 대선이 열리면 대선 1년 전에 사퇴를 하려면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되잖아. 근데 2026년 6월에 뭐가 있어요? 6월에 뭐가 있어요?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 그럼 뭐야? 중요한 지방선거를 남겨놓고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를 하면 민주당이 비대위로 가거나 굉장히 전당대회 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는 규정을 대권과 당권 분리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 규정을 없애기로 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대권과 당권을 민주당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1년 전에 사퇴를 하는 걸로 해놨는데 이 규정을 없애면 왜 그러면 이 중간에 윤석열이 또 탄핵당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올 8월에 당대표가 되셨는데 올 8월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가 되셨는데 갑자기 내년에 탄핵 정국이야. 그럼 벌써 1년도 안 남은 거야. 갑자기 탄핵 당해버리면.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부득이하게 1년 전에 사퇴를 못해. 그러면 이거는 당원 당규 위배다라고 딴지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선 1년 전 사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없애기로 했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로 기소 시 당원권 정지 제도도 아예 폐지를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 앞에서 투쟁을 해갖고 부정부패 기소 시 당원권 정지 이거를 어떻게 개정을 해놨었냐면 부정부패 기소가 됐더라도 당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검찰이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하면 이 규정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어요. 여태까지 현재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부정부패 기소로 기존에 있던 우리가 민주당 앞에서 투쟁을 안 하고 그 전 규정대로 하면 기소만 되는 걸로 당직에서 물러났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투쟁을 해갖고 그거를 개정을 해서 당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부정부패에 해당되지 않고 야당 탄압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를 유지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아예 부정부패 기소 시 당원권 정지를 하는 거를 아예 폐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폐지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거만 봐도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연임의 마음을 굳혔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누가 봐도 대선 전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 아니면 대선에 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선 전 1년 전에 사퇴해야 되는 당권과 대권 분리를 당원 당규에서 없앨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밖에 지금 대권에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를 고려를 해서 당연히 연임을 사실상 확정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번에 연임을 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언론의 어떤 이슈에 민주당이 부정적인 이슈를 가져가면서 당권과 대권 분리 규정을 없애려고 이거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없애고 부정부패 기소 시 당원권 정지 폐지를 검토하겠다. 이게 저는 제 정치 상식으로는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사실상 연임의 마음을 굳혔다. 박용진 나온대요. 걔는 컷오프야. 지금같이 당심이 반영되는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 박용진은 컷오프야. 박용진이가 결선 투표까지 올라가는 거는 중앙위라고 있었죠. 민주당의 중앙위, 대의원 중심으로 하는 중앙위에서 박용진을 예선 탈락이 아니라 박용진을 올려줘서 그렇지, 이제는 우리 권리당원들이 당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박용진이는 나오면 그냥 아웃이에요. 걔는 컷오프예요. 컷오프. 그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여러분들 아마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경호도 아마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을 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세요. 아니 민주당이 여러분들 지금 최고의 목표가 뭐죠? 민주당의 현재 최고의 목표는 정권 탈환이에요. 정권 교체입니다.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국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실상 강한 민주당을 보여야만 민주당에게 투표를 잘했다는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강한 민주당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은 이재명 당대표예요. 그렇죠? 괜히 또 이재명 당대표가 22대 원 구성해놓고 이재명 당대표 잠깐 뒤로 물러났더니 딴 사람이 와갖고 완장 찾더니 또 눈 들어가는 애들 많이 봤죠? 이런 시민사회에서도 완장 차면 눈 들어가는 세상인데 당대표 저 사람은 친명인지 하면서 뒤통수 칠 인간들 많습니다. 완장 차면 눈 돌아가는 새끼들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도 중요하지만 현재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거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윤석열 언제 탄핵당할지 모릅니다. 윤석열은 지금 현재 시한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민주당에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윤석열이 6개월 남았는지 1년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탄핵 국면도 염두에 둬야 돼요. 또 조중동이니 뭐 한경호든 뭐 이재명 팬덤 정치를 구축해서 뭐 한다. 야, 팬 없이 정치하는 사람이 어딨냐? 난 제일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팬 없이 정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노사모가 만든 거예요. 안 그래요? 박근혜도 태극기 친박 애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 보고 강성당원이라고요? 니들 강성당원의 맛을 한번 볼래? 내가 진짜 나는 강성당원 소리도 싫고 일부 너무너무 이재명을 앞세워갖고 좌측으로 너무 강하게 나가는 사람도 싫어요. 저는 사실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저는 앞으로 욕을 먹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 자제시킬 거예요. 내 목표는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에 만들기 위해서는 지지자들이 너무너무 극단적인 지지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시원한 발언, 이재명 맞기 나는 믿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좋죠. 그쵸? 시원하고. 근데 그거는 정말 이재명 죽이는 길이에요. 그건 이재명 죽이는 길이에요. 진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은 이재명 지킨다라고 하면서 이제는요 민주당 안에서 아무도 이재명 못 지켜요. 못 건드려요. 진짜로. 이 정도만 만들어놔도 이제는 아무도 이재명 당대표를 민주당에서 못 건드려요. 우리 앞으로 강성당원들은요 민주당에게 쓴소리하는 강성당원이 되지 말고
국힘당과 강렬하게 싸우는 강성당원이 됩시다. 알겠죠?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는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보호해줘요. 제발 제가 진짜 이재명 당대표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민주당을 향한 강성당원 노릇하지 말고 국힘당을 향한 강성당원 노릇을 하자고요. 그렇죠? 왜 민주당의 강성당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죽이려고 해?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아무도 못 건드려요. 제발 이재명 파리하면서 유튜브 하는 이재명 지킴이 노릇하시는 분들, 민주당 그만 까고 조국혁신당 그만 까고 제발 그 화력을 국민의힘과 윤석열에게 집중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이재명 당대표 지키는 길이고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만드는 길이에요. 모두가 이재명을 좋아할 수는 없잖아. 그건 여러분들의 욕심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가 이재명 당대표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모두가 좋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극성 때문에 이재명을 싫어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일부 지나친 이재명 파리와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끊임없이 욕하고 수박 타령하는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갈까봐. 저는 그게 가장 걱정돼요. 지금 사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강성당원임을 보여주려 하면 저들이 공격하는 강성 프레임을 국민의힘과 바로 윤석열 정부에게 향해서 싸우자고요. 여러분들. 강성당원 장하면 전투력 좋고 많잖아. 그 전투력을 민주당 내에다가 내부 총질하지 말고 강성당원 여러분들 국힘당원과 윤석열과 싸울 때 씁시다.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22대 국회 시작했는데 누가 이재명 당대표 물러가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하는 걸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대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윤석열이 탄핵당하면. 나는 저 국성 맞은 이재명 지지자들 꼴보기 싫어서라도 나는 이재명 안 찍는다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 여러분들이 언제 갑자기 우리가 대선 과정을 겪을 시간이 갑자기 빨리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박갈이 열심히 하시고, 내일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국 옳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현명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당대표 연임하는 거나 한동훈이가 사실상 뭐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들이 양비론을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연임하는 것은 총선 대승을 이끌고 지금의 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서 연임할 수 있는 거죠. 제 말 틀려요? 아니죠? 제 말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는 연임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총선 승리를 이끌었고 민주당을 혁신을 했고, 누구보다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사법적으로 올가매고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당대표를 잡아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지자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을 더욱더 원하고 있고, 근데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2조 심판 타령하다가 총선 말아 쳐드시고 정치 출자에 셀카놀이 하다가 망하는 놈이 무슨 당권 도전이 적절하냐? 그래서 조중동이 이제 양비론을 펼칠 거예요. 한동훈 당권 도전 부적절하다. 이재명 연임도 부적절하다. 이 지랄 떨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비교할 거를 비교해라. 비교할 거를 비교해라 이 새끼들아. 이재명 당대표는 개선 장군이고 전투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에요. 한동훈이는 전투에서 쫄딱 자기 병사들 다 죽이고 지 혼자 살아남은 패장이에요. 패장이 또 당권 도전하는 게 맞습니까? 비교할 걸 비교해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들이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이 만들어낸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도 꼭 지키고 싶어서 연임을 찬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의 총선을 대승으로 이끈데 공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건들이 당연히 지지층은 이재명 당대표를 원하는 거는 적절해 보이죠. 근데 한동훈의 당권 도전을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거는 저는 I don't think so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